자,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인증했습니다. 자,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죠.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또한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네, 밑에 답이 있네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과 50위권이었던 머스크, 테슬라 주가 폭등으로 1년여 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변화하고 있는 세계 부자 지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다뤘던 이슈죠. 시위대 의회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뉴욕 증시는 아주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폭등세를 보였죠. 네. 그동안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인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것을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흔히들 불러왔는데요. 아직도 임기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를테면 핵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안감이 증폭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뉴욕 증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상하합동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일 이 대통령 선거에서 뽑은 선거인단의 그 결과, 선거인단은 12월 14일 날 투표했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 최종 확정해야 되면 이것이 유효가 되거든요. 드디어 그 과정에서 의사당에 난입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어떤 그 파괴적 행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확정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불안감이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를 보더라도 1월 달 들어서 이제 새해 들어서 3천이 넘었고 지금 보니까 3,100선인데 이게 미국의 그런 그 트럼프 리스크가 없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사실상 하나의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그게 통관하거나 선적을 하고 해역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금융시장은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 버튼 하나로 미국의 투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고 또 우리 서학개미들도 바로 미국의 주식들을 바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상승세가 바로 한국에 시차 없이 바로 달려오고 또 한국의 상승세가 미국으로 바로 달려가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트럼프 불안감 해소 이것이 한국 증시에도 지금 뜨겁게 다가와서 우리 코스피 3,000을 넘었냐 안 넘었냐 우리가 논의한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3,100도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박사님.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한 천기에 가깝단 말이죠. 누설 좀 해주세요. 이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 경기 부양책이 예고되고 있고 또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하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큰 그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특히 환율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풀면 풀수록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투자자들, 미국 자본가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로 돈을 옮겨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요인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이 동학개미들 정권시장 주변에 있는 돈이 약 60조 이상 지금도 대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그 주가의 열기 이것은 쉽게 꺼지기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실물과
금융사회에 괴리감이 있다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한국은행이라든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런 경계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서는 이 금융지표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경제 상승폭이 좀 늦어진다면 또 한 번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한 번에 요동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미국과 국내 상황이 워낙 연관이 깊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예. 지금 백악관에 이어서 미국 상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그게 지금 완성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건 또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블루 웨이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예. 미국 언론들에 지금 보면 신문마다 또는 구글 검색어 1위로 지금 블루 웨이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루라는 것은 푸르다는 얘기고 웨이브는 물결입니다. 하나의 푸른 물결이죠. 지금 미국 민주당의 당 컬러, 당 색깔이 블루색, 그러니까 예.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행정부가 블루 칼라의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은 사실 행정부보다도 상원, 하원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원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화당이 장악을 해왔는데 이번 조지아 선거에서 공화당 2석을 뺏어옴으로써 여대, 야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됐단 말이죠. 예. 또 하원은 이미 잡고 있고 그래서 권력기관 3군데 그러니까 행정부, 백악관, 그다음에 상원, 하원 이 3군데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농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바이든 후보의 상당히 그 전향적인 특히 자유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플러스적인 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게 올 한해 글로벌 경제 방향을 좌우할 7대 이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바이드노믹스와 더불어서 또 백신, 기후변화, 또 미중 갈등을 꼽았는데 이 중에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경제에 여파를 미칠 것 뭐가 가장 좀 높다고 보세요? 예, 한국은행의 그 보고서는 상당히 신뢰가 높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이 연구진들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돈줄을 다 컨트롤하고 있고 예. 경제는 결국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손아귀에서 보고 있는 한국은행 사람들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주고 싶은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7가지 올해 우리 경제를 좌우할, 세계 경제를 좌우할 팩터를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찍은 게 바로 바이드노믹스. 바이드노믹스라는 것은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 플러스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취임 후에 펼쳐갈 그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상당히 좀 그 독특한 경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경제 운영의 틀이 크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밖에도 지금 중국의 쌍순환이라든지 올해 경제를 좌우할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지적한 7개 같이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진짜 말씀드릴 때마다 뭐 별나라 얘기인 것 같은데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얼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앵커님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빌리언 에어가 될 수 있는데 별나라 얘기로 아, 그래요? 치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예. 지금 희망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 언론 보도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돈은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머스크란 사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예. 이 블룸버그의 세계 부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흑자도 내지 못하던 자그마한 회사, 예. 그 일론 머스크가 1등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2등은 그 베이조스,
그 제프 베이조스 저분이 항상 1등을 해왔던 최근 10년간. 네. 저분도 아마존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더 많이 벌다 보니까 부자의 판도에서 1등, 2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 밖에도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IT 첨단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저 오른쪽에 6위죠. 쭝샨샨이라는 인물.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졌는데 아시아 최고 부자입니다. 예. 제 양반 최고의 그 유력한 회사들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IPO 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중국 1위, 지금 세계 6위, 아시아 1위로 올라갔는데요. 마윈, 알리바바 마윈 저 회장이 요즘 중국 정부와의 갈등 속에 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리바바가 원래 1등이었는데 알리바바는 지금 좀 밑으로 상당히 많이 쳐졌어요. 그런데 알리바바하고 저 쭝샨샨이 같은 고향 중국 저장성 동향 친구들입니다. 예. 그런데 쭝샨샨은 기자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 출신도 저 밀리언에어가 될 수 있다. 예. 기자 출신인데 생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최근에는 이 백신 사업까지 뛰어들어서 코로나 예. 백신까지 뛰어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많은 부자로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네. 경제 판도가 바뀌면서 부자도 그 질서가 크게 새로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확실히 그렇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과거보다는 부자 순위도 교체가 좀 주기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느끼는 게 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래에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봤어요. 예.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기업의 그 포춘 500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세계 랭킹을 쭉 한 걸 보면 30년 단위로 업종 판도가 이 큰 세대 교체를 하게 되는데 네. 약 한 10년 전부터는 10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2, 3년 단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꾸려가고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 저 회사는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780% 정도 와. 올랐어요. 예. 7배 반 이상을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런 어떤 그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이것은 IT가 출현을 하고 대중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를 내면 전 세계적 관심을 갑자기 끌어모으면서 부도 챙길 수 있다라는 급변의 어떤 그 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중국어 발음이 예사롭지가 않으시네요. 예.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 2위인 그 베이조스. 베이조스와 네. 사업적인 것도 경쟁하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 두 사람은 아주 그 철천지 뭐 경쟁자, 예. 그러니까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1등으로 졸업을 하면 미국 고등학교들은 졸업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두 사람 졸업사의 공통점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머스크도 베이조스도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 중에 1번 리스트로 화성과는 우주선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예. 지금 그 두 사람들은 아직 나이가 저보다도 좀 어린데 네네. 저 사람들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사에서 했던 그 꿈을 두 분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주선을 화성에 다 보내고 있어요. 예. 이제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누가 과연 먼저 화성 시대를 여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 두 사람의 경쟁은 IT를 이용한 사업에서 누가 더 뻗어갈 것이냐. 한쪽은 그러니까 아마존은 IT를 이용해서 유통혁명을 이뤘고 또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는 IT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두 사람이 서로 업종을 뛰어넘어서 경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를 중심으로 물건도 팔게 될 것이고 예. 또 베이조스는 자동차에도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첨단 산업의 자기가 최우선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 이것이 과연 누가 이길지 예. 그들이 펼쳐갈 또 신세계 혁신이 예. 무엇인지 참 관심이 많이 기대가 모아지죠. 알겠습니다. 이제 곧 화성 갔다 온 남자는 만나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